조선시대의 시작인 1392년에는 주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조선의 창건입니다. 이성계태조가 고려를 폐위시키고 왕위를 계승하여 새로운 왕조인 조선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고려의 소패와 홍건적의 혼란을 극복하며 나라의 안정을 다시 찾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이성계는 당시 유력한 세력들과의 합리적인 타협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기득권 세력을 척결하였으며 왕권을 과도하게 강화하거나 일부 강압적인 정치 행보를 벌였습니다. 또한 이성계는 국토를 확장하고 국운을 다지기 위해 다양한 조치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중에서 천리장성 건설과 마도 설치 등 국토 방어 및 교통, 우편제도 개선을 실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의 시작이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1392년에는 고려의 말기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고 조선 왕조를 창립하는 등의 주요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시대 1393년에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팔도 강릉 일서 팔도 지방행정규칙 제정. 태조 이성계는 전국의 행정구역을 정리하고 강릉행정명령과 규제를 확립하기 위해 팔도 지방의 행정규칙을 담은 팔도 강릉 일서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행정체계가 간결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경국대전 편찬 개시. 태조는 2년부터 법전 편찬을 명하였습니다. 이 작업으로 인해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경국대전은 고려시대의 법률을 정리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안법과 관례를 포함한 중요한 법률집합이 되었습니다. 개경절도 편찬. 조선시대 지리토지관계를 정리한 태조의 명령으로 1393년 한성국이 편찬한 책으로 처음으로 개경절도 개경공부일록이 편찬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고 토지 관계를 연대별로 정리하여 당시의 땅 문제를 해결하고 세금과 군역 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1393년 조선시대의 초기에는 다양한 개혁 업무와 새로운 기반이 조성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1394년도에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한양 지금의 서울 이전. 1394년에 태조 이성계는 수도를 개경 카이소노에서 한양현 서울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한양의 지정은 그 전략적 위치와 강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이점 그리고 이를 통해 농지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한양 유구한 역사 속 이러한 위치 결정은 이후 조선시대적 수도로서 한양이 큰 발전이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와 농업개혁. 태조 이성계는 1394년에 황당 유출사 가운데 조선시대의 초기 농업 및 토지제도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토의 경작을 촉진하고 농업과 농촌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이 외에도 1394년 조선 초기에 기반이 마련되는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중요한 요소들이 이루어졌습니다. 1395년 조선시대는 태조 이성계 이방원과 건국한 지 2년째인 시기로 국토를 튼튼히 다진 시기였습니다. 이때의 주요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복궁 건립. 1395년에 경복궁의 건립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새로운 궁궐을 건설하여 조선의 권위와 안정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이후 조선시대 대표적인 궁궐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도 한양현 서울 이전. 태조 이성계는 조선 건국 초기에 원래 수도인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한양은 교통과 방어가 잘 되어 있어 더 알맞은 수도로 여겼습니다. 왕실과 양반 계급 정비. 태조 이성계는 왕실과 양반 계급을 정비하여 권력의 기반이 되는 교회와 군대를 강화했습니다. 성종대에 이르러 왕권 강화와 양반의 권한을 더욱 확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위의 사건들이 특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로 꼽힙니다. 1396년도 조선시대는 태조 이성계 이방원과 건국한 지 3년째인 시기로 이 시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청나라. 당시 중국 명나라와의 외교. 1396년에 청나라가 대한전서관을 서울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조선은 청나라에 대한 정식 사신을 파견하게 되어 상호 외교 관계가 개설되었습니다. 영남 지방 정비. 이성계는 백성들의 불안과 사생 결단을 막기 위해 영남 지방의 정비에 힘썼습니다. 이를 위해 영남 지방 삼성류 삼성 대경 기장을 폐지하고 해당 지역의 군사력을 감행하였습니다. 국방 정비. 이성계는 전략적인 국경 지역에 성곽을 건설하고 국방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절대의 기습을 이용해 원나라에게 빼앗긴 북방 3개의 도함경도, 평안도, 황해도를 회복하려 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 1396년도는 이렇게 외교, 국방, 지방 통치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397년 조선시대는 태조 이성계 이방원의 건국 4년째인 시기로 이 시기에도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선택과 장면의 반란. 1397년에 신진사대 부인 조선의 국력과 왕실 권력을 올리고자 한태조에 대한 반발을 보인 선택이 연합하여 장면과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반란은 곧 진압되었지만 왕권을 더욱 강화하여 안정을 이루고자 한태조의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정도전 탄핵. 정도전은 조선 건국 초기 국정의 세심한 조정자로 활약했지만 1397년 도정과 삼림의 불리한 일로 인해 탄핵되어 결국 사직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도전의 정치력이 약화되었으며 조선 정치의 지향이 왕실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선시대 1398년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의 죽음. 정도전은 1398년 동우전 배위차에 의한 제목으로 인해 퇴위와 증언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의 아들 정인지와 함께 개경으로 사퇴되었고 이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도권 정립. 태조 이성계는 왕위 상속을 두 팔로 줄이던 계획을 하고 있다가 정도전의 문제로 곤란한 지경에 처해 세조의 아들 정종을 후계자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철성이 좋은 세조와 배후에 있던 정치 세력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세도권을 정립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1399년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전란의 난. 1399년 백제의 후예로 장면의 사돈인 전란이 세도관례 기론 초량비에게 격분하여 일어선 반란으로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의 병력은 당시 총참시태에서 실패하여 처형된 인비룡의 사람들도 지지했지만 전란은 1400년 초에 패배하여 처형되었다. 결국 이 반란은 중앙의 세력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세조 이방원의 탄압. 1399년 관중의 세력이 나무랄대 있는 사람들을 탄압하여 전란의 난을 차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조의 동생이자 세조의 동생 척사 제도관 정길량의 병력을 배치하여 세조의 세도 권력을 공격하였다. 이로 인해 세조는 세력 정리 및 국토방어 업무에 박차를 가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정종 즉위 전란의 날을 검토한 뒤 세조의 설득으로 인해 이성계는 조선의 인류를 무리한 세력을 비난하기에는 무리하다고 느낀 태조 이성계 이방원는 국습니다. 이성계의 뜻을 따라 세조는 선조와 그의 아버지에게 왕위를 물려주어 적금을 갚았다. 조선시대 1400년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세조의 죽음과 정종 즉위. 1400년 10월 세조 이방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100년 동안 조선 왕조의 왕위는 이미 세조가 선정한 후계자인 정종 이안에게 전해졌습니다. 전란의 난록 담당도의 난. 진압. 세조의 돌연한 사망 이후 국내에 혼란이 생겼을 때 사마손돈 대열을 이룬 전란의 부대가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르렀지만 결국 조선군에게 패배하여 녹담당도의 난이 퇴치되었다고 땅부다. 이로써 중앙을 중심한 조선의 국력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국학 및 여러 정책의 추진. 정종이 왕위에 오르자 세조 시대의 주요 한계들이 진흥을 성과로 돌려주려 노력했다. 이에 따라 신행을 증진하고 상공을 활성화하며 문화와 학문을 후장하려 했다. 이중 판례사가 설립된 1400년에 개최되었다. 조선시대 1401년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공민왕의 유림. 1401년 고려시대 마지막 왕이었던 공민왕과 그의 신하들이 명나라 당시 중국에서 돌아와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공민왕의 복궁은 공으로 제공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조선 정부에 인수되었습니다. 이후 공민왕은 그의 여생을 조선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으뜸 발포. 정종은 왕위를 계승한 뒤 국민들이 나라를 일으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비전을 고취시키기 위해 으뜸이라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전시 모세를 중심으로 하는 한정된 기간 동안 분납제를 강화하고 농민의 생활을 불안정화시켰습니다. 교황 및 문화 발전. 정종은 교황과 문화를 발전시키려 노력하여 학자들과 문인들을 장려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공업경을 촉진하고 학문 및 문화의 기반을 충실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조선시대의 학문과 문화가 점차 번영하게 되었습니다.